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사회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태풍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비바람,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오늘은 그런 걸 다 끝내고 오늘부터는 자원과 그리고 자원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2페이지고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들어가기 앞서서 사진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어쩌면 대학교 때까지인가 엄청나게 학창시절을 낭비하게 만들었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무슨 아저씨 같은 게임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아마 여러분 중에서 롤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아마 그 당시에 롤만큼의 엄청난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여기 파란색 무슨 동그라미가, 파란색 뭐라고 해야 되냐, 광물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걸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이 미네랄을 많이 캐서 많은 유닛을 만들어 상대방을 공격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이라고 했는데, 미네랄이라고 했는데, 여기 게임에 보면 잠깐 아마 112페이지 나와 있죠. 여기를 내가 먼저 차지했어야 되는데 왜? 광물 자원이 많잖아. 그래, 내가 뭔가 빨리 해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원이 많을수록 많은 것이 생산되고, 생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게임의 원칙이에요.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은 공룡들이 좀 우리나라 땅에서 묻혀 죽지 그랬어. 우리나라는 석유가 잘 안 나요. 석유가 안 나는데, 다른 나라 뭐 사우디라든가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가 나서 석유 나는 것 자체로 나라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자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왜 자원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또한 자원 때문에 어떠한 갈등 등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잠깐 보게 되면 교과서 113페이지, 자원이라는 것은 원래 모든 곳에 공평하게 다 하나하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자원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특별한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바로 뭐냐면 편제성이라고 해요. 편제성. 자원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을 편제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원이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석유 같은 거는 중동 지역에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석탄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특별한 물건들이 다 어느 한쪽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도 다 같이 똑같이 석유가 필요해요. 근데 중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석유를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사 드려야 되는, 그래서 지역 간의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11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편제성, 유한성, 그리고 가변성. 한자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하나 풀이를 해보면, 편제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라는 부분의 표시. 그리고 유한성, 우리의 자원이 엄청나게 많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원의 매장량은 한정이 있다. 세 번째, 가변성, 자원의 가치라는 것은 항상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실내화, 고무겠죠, 고무. 고무 같은 경우 옛날엔 굳이 필요했을까 하면, 지금에선 고무는 상당히 중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 물건들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 거 있냐면, 뭐 텅스텐, 뭐 예를 들면 전구등을 만드는 그런 자원 같은 게, 옛날에는 뭐 굳이 그걸 쓸 어떤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전자제품 등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라든가 석탄 등이 있는데, 선생님, 석유는 뭐 많이 들어봤는데 석탄은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석탄은 지금 여러분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공장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난방 연료로 쓰는 것이 석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되게 잘 타는 물질이에요. 잘 타는 물질. 그래서 불을 붙이면 상당히 화력이 확 세가지고 여름에 일부 고깃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큰 공장 등에서 많이 쓰는 재료가 석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번에도 뭐 검정 고무신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거기에도 근데 석탄을 막 떼오는 가정집이 있는데, 선생님 때는 아니고 나보다 더 라떼, 옛날에 아버지나던가 부모님 세대 때, 아마 그때는 석탄을 태우다가 잘못하면 그 가스에 중독돼서 일가족이 전부 다 사망하는 뭐 그런 위험한 물질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잘 사용하진 않고 있어요.
에너지 자원으로 아까 말했던 석탄과 석유가 있는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묻혀 있지만 석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일부 지역에만 묻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모님이랑 같이 뭐 차를 타고 갈 때 뭐 기름값 같은 거 가끔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름값이 엄청 비싸고 어떨 때는 조금 싸고, 그래서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아주 찔끔찔끔 내려서 부모님들이 가끔 속을 분통 터트리게 하는 기름값이 보통 석유의 값입니다. 석유. 뭐 교과서에는 간단한 표들은 여러분은 참고만 하는데, 보게 되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옆 나라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각각 여러 국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가진 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부자인 국가가 많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석유는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 석유가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석유를 캐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이 더 비싸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석유가 조금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석유를 뭐 1리터 뽑아내려면 우리 1리터 값이 뭐 1,300원인데 뽑아내는데 뭐 100만 원 든다고 해봐. 그럼 뭐하러 그 석유를 뽑겠어? 돈 낭비지.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석유가 있긴 있는데 많은 매장계에 있지는 않아가지고 잘 캐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럼 풍부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석탄도 없고 석유도 없고 그나마 좀 많이 있을 만한 게 내 생각에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시는 물. 참고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수전 부족 국가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쓰는 물량의 양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느낀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일부 중동 지역, 매우 더운 나라 국가에서는 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아까 말했던 중동 지역의 국가를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리터의 기름값이 지금 얼마냐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1,300원 정도 할 거야. 1,300원, 1,400원.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500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3분의 1밖에 안 해요. 와, 싸다. 그래서 기름 같은 경우는 막 슈퍼카 몰고, 아니면 여러분이 가끔 막 TV 동영상 나오는 엄청나게 좋은 차 막 끌고 다녀도, 뭐 기름을 바닥에 뿌리는 하마 같은 차를 끌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끌고 다니면 여러분이 아주 럭셔리한 돈이 많은 친구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아마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매우 비싼 기름값에 거기는 싼 나라의 기름값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값은 그래도 좀 싼 편이에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삼다수 뭐 이런 광고 아닙니다. 어쨌든 1리터짜리 물 하나 사는데 아마 1,000원 안팎? 뭐 그 정도 될 텐데, 외국에서 아마 중동 지역에서는 1리터면 거의 2,000원, 3,000원까지 가는 상당히 비싼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물보다 그래서 어쩌면 콜라라는 음료수를 많이 마셔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콜라가 더 싸니까 게이득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물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쓸 곳도 많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비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물가도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교과서 아마 113페이지에 있는 뭐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에너지 자원했어요. 우리는 에너지.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석탄이라던가 또는 석유 등을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교과서 넘어가서 114페이지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바로 먹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식량이라고 보통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이 뭐가? 물론 고기도 있겠죠. 고기도 있지만 고기 말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는 바로 쌀, 그리고 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쌀이 그래도 잘 나요. 실제 쌀값도 싼 편이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상당히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 나라 지역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날 어릴 때부터 쌀밥 많이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밀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적으로, 특히 요새는 밀을 사용한 다양한 요리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밀가루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도 많이 다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발음이 왜 이러니?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밀가루가 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밀가루가 훨씬 더 시장 가치가 좀 높아요. 쌀에 비해서는.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전부 다 일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밀가루 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밀가루 생산하면 우리는 그런 지역에서 사들이던가, 또는 미국 같은 데 만들면 우리는 밀가루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한번 지도를 좀 더 보게 되면 석유나 석탄의 이동은 보게 되면, 석탄은 약간 그래프가 조금 얇은 걸 볼 수 있는데 석유는 와 이렇게 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좀 오버했나? 어쨌든 그렇고, 쌀과 밀가루도 똑같아요. 쌀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쌀은 약간 두꺼운 모형으로 이제 크게 가는데 실제로 방향은 좀 일정해요. 일정한데 밀가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양한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훨씬 더 시장적으로는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자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량이 있거나 아니면 자원은 언젠가 한정이 끝나게 될 거고, 자원은 가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에너지 자원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석탄과 석유 등이 있었고, 식량 같은 경우는 쌀과 밀가루인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다 같이 서로 행복하게 우리 나눠 먹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뭐든지 행복한 것, 그리고 화합이 있으면 갈등도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잠깐 사진을 잠깐 볼게요. 사진. 여기 한 명 어머님께서 이제 어떤 종이를 써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 뭐라고 써 있냐? 석유매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석유가 다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한 이모 세대? 어머니 세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석유 파동이라고 해서 석유를 파는 국가들, 예를 들면 사우디라든가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원래는 되게 싼 값에 석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싼 값에 팔다 보니까 석유를 필요한 국가는 엄청 많아. 다 사고 싶어. 근데 석유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값을 확 올린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방탄이라는 거 한번 예를 들게. 방탄. 여러분의 방탄의 굿즈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탄의 굿즈, 예를 들면 뭐 브로마이드라든가 CD라든가 아니면 뭐 사인회 갈 수 있는 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방탄 티켓이 5,000원이야. 그럼 다 사겠지.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런데 이 값이 너무나 사람들 수요가 많은데 한정돼 할 수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방탄 티켓을 5만원, 10만원, 예를 들면 사인회 가려면 최소한 100만원 투자해야지 가차 운이 좋아서 뽑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분통 터지고 미안해요.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원을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자원을 자신들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통해서 수많은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자원은 언젠가 없어져요. 유한하다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자원은 어디 한쪽에 편제되어 있다. 한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아마 석유가 언젠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마 어렸을 때 사회교과에서는 뭐 2030년인가 40년쯤에 석유가 없어진다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언젠가 여러분이라든가 여러분 아래 세대 정도 되면 진짜 석유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대체 에너지, 뭐 태양열이라든가 뭐 수력발전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에너지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에 단가가 가장 시장성이 좋은 게 보통 화력 에너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아직까지 그 구조를 쉽게 바꾸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석유를 가진 국가는 오펙이라고 해서 OPEC라고 해서 자신들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석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특히 형제가 있는 친구라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예를 들면 돈을 나눠서 같이 돈을 모아서 어떤 특정 물건을 샀어요. 아마 특히 자매 여자애들 친구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이 돈을 모아서 어떤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옷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이 맨날 쓰고 싶어. 근데 사람이 물건 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오늘 내가 입고 갈래. 아니 너가 입고 갈래. 왜? 그래서 맨날 다투고 치고받고 하다가 부모님이 와서 모든 걸 평정해주는 일상적인 이야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 이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 어떤 나라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싹 걸쳐 있다 보니까, 양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진 같은 거 좀 보면 뭐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도 이 석유 때문에 석유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이 싸우고 다툰다고 해요. 그래도 아마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물인데, 사실 석유는 없어도 어떻게 살긴 살거든? 근데 물은 없으면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이 물 없이, 예를 들면 먹을 거를 안 먹고 사는 거는 한 2, 3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물을 안 마시고 산다는 거는 내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적인 극한에 뭐 가짜 사나이 정도 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내 생각에는 하루나 이틀도 버티기 어려워요. 그만큼 물은 중요한데, 물은 알다시피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하류 지역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예를 들면 상류 지역에 물을 다 가져가. 위 친구들이 다 써요. 그럼 아래 친구도 물이 없단 말이야. 아래 친구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큰 강이 있는데, 큰 강에서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쓰려면 맨날 물이 쫄쫄쫄 안 나와요. 근데 위에 썼는데, 아 좋다, 내가 다 써야지, 다 써버려. 그럼 맨날 대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강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올 정도 엄청 큰 강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잠깐 보게 되면 116페이지 봅시다. 116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갈등 등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북극해라든가 남중국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교통로 여러 가지 아마 이슈가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시사 상식을 넓혀갔으면 좋겠고, 하나만 좀 더 얘기하게 되면 최근에는 그런 거 말고도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요 식량과 관련된 물가 상승의 부분인데, 자 봅시다. 게임, 선생님이 자꾸 게임을 좋아하니까 좀 게임의 비유를 좀 많이 하는데, 스노우볼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했던 행동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나중에 큰 나비 효과 같은 거,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했어요. 나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좀 다이어트를 하겠어.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살이 쫙 빠져있는 이런 것처럼 조그마한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나중에 큰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와서 커지게 된다는 말인데, 에그플레이션도 좀 비슷해요. 하나의 조그마한 현상이 점차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건데, 최근에 기후변화, 여러분 알다시피 올해도 날씨가 미쳐가고 있죠? 여름에 뭐 원래 더워야 되는데 덥기보다는 오히려 태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아주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펴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우리도 마주해야 되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잖아. 자, 이런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에 곡물에 예를 들면 먹을 것들이 많이 감소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면 쌀과 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곡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료가 뭐냐면 보통 옥수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나도 옥수수 참 좋아하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가축, 소라든가 돼지 이런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축들이 많이 먹는 재료인데, 이런 것들의 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먹을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걔네를 생산하는 가게들, 예를 들면 뭐 소를 키우는 집이라든가 아니 말을 키운다든가 돼지를 키우는 그런 가게들도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투자한 비용이 많아서 그것도 값이 올라갑니다. 자, 표현하면 쌀과 밀과 옥수수의 값이 올라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어떻게 되냐, 돼지, 뭐 소 이런 거를 생산하는 생산들이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돼지나 소나 이런 게 올라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동네에 있는 가까운 정육점들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도매사에서 어느 정도 값에 가져왔는데 이제는 도매사에 그 값을 못 팔아. 그러면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동네 시장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이 또 올라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시장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가게를 사가지고 가져가는 여러 가지 식당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가 돼지고기집 이런 데도 비싸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음식점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모든 사회의 물가가 다 폭등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기반 산업인 쌀이라든가 밀이나 옥수수 이런 게 값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요. 이런 게 올라가면 또 어떻게 현상이 되냐? 좀 말같이는 좀 오바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고 싶어 하는 생산 물건들, 그런 물건들까지도 값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방탄 굿즈도 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그를 뭐라고 하냐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농업, 어그리컬처라고 하는, 선생님 영어를 잘 못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그리컬처라는 농업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승, 이게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량 자원 이런 것들도 수많은 여러 사회 문제나 갈등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이해하면서 시사라든가 상식을 이해하는 자원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117페이지의 내용을 내가 퀴즈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업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여러분 수업도 잘 마무리해서 금요일 여러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